60세 이후 계속 희생만 하며 산다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자식, 그리고 사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건강을 뒤로 미루며 내 욕심을 줄여가며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지요.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희생과 베품만으로는 아름다운 노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현명하게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참고 견디는 게 가족을 위한 길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건강을 먼저 지켜야 가족을 더 오래, 더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60세 이후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해지고 가족도 함께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돌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은 희생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무료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지나치게 주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60세 이후 무작정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만 자녀에게도 진정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한번 살펴보세요. 월 생활비는 얼마나 드나요? 의료비는? 주거비는?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큰 지출은 없나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아버지,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지죠.
하지만 잠깐, 과연 정말 이번 달만일까요? 경험상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의 김 씨는 아들의 사업 자금을 위해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엔 6개월만 빌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3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원래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비조차 빠듯해요. 병원비까지 아껴가며 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녀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세요. 내가 힘든 건 알지만 아빠 엄마도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 노후 자금을 건드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다음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돈 대신 다른 방식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정보를 찾아주거나 인맥을 소개해 주거나 아이를 봐주는 식으로 말이죠. 때로는 이런 도움이 현금 지원보다 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건부 지원입니다. 만약 정말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확한 조건을 정하세요. 이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대신 앞으로 6개월간은 추가 요청하지 마라. 또는 3개월 후에 꼭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려주겠다. 차용증을 써보자. 이런 식으로 분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가족 간에 차용증을 쓴다고 차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서로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겨요. 실제로 성공적으로 경계를 설정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5세 이모 씨는 딸의 전세자금 요청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딸아, 내가 필요한 금액의 절반만 도와줄게. 나머지 절반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봐. 그리고 우리가 도와준 돈은 3년에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갚아줘. 처음엔 딸이 서운해했지만 결과적으로 딸은 더 현실적인 집을 선택하게 됐고 재정 관리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이 위험하거나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상황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정부나 사회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는지, 다른 가족들과 분담할 수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만약 도와주기로 결정했다면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 노후자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최대 1천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거죠. 절대 전 재산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랑과 맹목적인 사랑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본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야
자녀에게도 지속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자녀에게 많은 재정 지원을 해왔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서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많이 도와왔는데 이제는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정 지원을 줄여야겠다. 처음엔 자녀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부모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거든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조금 무리해도 괜찮아.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건강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작은 몸의 신호 하나도 무시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검진,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영양이 필수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 활동이나 이전과 같은 무리한 생활 습관은 지금 당장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노년은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혜롭게 돌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에게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긴 한데, 나이 먹으면 당연한 거지.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네.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건가? 어디서 듣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여기는 증상들 중에는 실제로는 질병의 초기 신호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8세 박모 씨는 몇 달 전부터 자꾸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젊을 때처럼 체력이 좋을 순 없잖아. 6개월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진단 결과는 심부전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서 박 씨는 지금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뛰어놀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20대, 30대 때처럼 며칠 무리하고 푹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무너진 건강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호들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먼저 피로감입니다. 요즘 유독 피곤하네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충분히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심지어 심혈관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욕 변화입니다.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계속 배가 고프다면 주의해야 해요.
특히 체중이 한 달에 2kg에서 3kg 이상 급격히 변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수면 패턴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거나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기억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깜빡깜빡하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제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왜 가? 괜히 가서 병 만들어 올까봐 무서워.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쉽게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6개월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암 검진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등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대장 내시경 하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미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배가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래요. 그때 검사만 받았어도 이분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가족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조용히 있는 게 몸에 좋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운동이 더욱 중요해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1년에 1%에서 2%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하니 10년이면 20%나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것을 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몸 운동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 주 2회에서 3회, 계단 오르내리기, TV 보면서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운동을 전혀 안 했는데 갑자기 1시간씩 뛰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해요. 영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는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생선, 두부, 콩, 달걀 같은 것들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탈수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요. 수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유지, 호르몬 분비 조절에 꼭 필요해요. 만약 밤에 자주 깨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간단한 수면 위생 수칙만 지켜도 많이 개선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자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기검진 결과를 가족과 공유하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라며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계단으로 한층 더 올라가기,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려 하지 마세요. 친구가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 이웃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나서야지. 하지만 60세 이후 모든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내 삶과 마음을 점점 피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건강이나 재정, 시간에 부담이 되는 부탁까지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자신이 먼저 지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은 거절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도 내 여유와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처럼 합리적인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렇게 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평생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 거절했다가 나중에 나도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인 걸까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정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 씨는 동네에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거든요. 정 아저씨, 우리 아이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차가 고장났는데. 네, 물론이죠. 아저씨, 이사할 일 있어서요. 짐 좀 나르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은행 볼 일이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대신 좀 다녀와 주실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이렇게 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 씨 본인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혼자 사는데 병원 입원이며 퇴원 후 관리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연락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말했습니다. 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지금 바빠서요.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정 씨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어요. 정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도와준 건 진짜 도움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친절이었구나. 상대방도 나를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게 무차별적인 친절의 결과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는 솔직한 관계예요. 무조건 들어주는 관계는 오히려 상대방을 버릇없게 만들고 본인은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첫째, 즉답하지 마세요. 부탁을 받으면 바로 네 또는 안 돼요 라고 대답하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둘째, 내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세요. 거짓말로 핑계를 댈 필요 없어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무거운 짐을 나르기 어려워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야 해서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금전적인 도움은 드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사실을 말하면 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셋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도움을 제안하는 거죠.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기는 어렵지만 괜찮은 업체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돈으로 도와드리긴 어렵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 같이 의논해봐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다음 주쯤이면 시간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내 상황을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책감이에요.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거절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직한 거예요. 억지로 들어준 부탁은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도움은 상대방도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현명하게 경계를 설정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65세 김모 씨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매주 토요일마다 자신의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가끔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매주 고정이 된 거죠. 김 씨는 토요일이 되면 우울했습니다. 본인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꺼이 도와드렸지만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근처에 좋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봤으니 참고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웃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김 씨에게 고마워했어요. 무료로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김 씨의 솔직한 표현 덕분에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 씨와 이웃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이웃이 된 거죠. 여러분,
특히 주의해야 할 부탁들이 있어요. 첫째, 반복적인 부탁입니다. 한번 들어주면 계속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둘째, 내 전문성을 이용하려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교사로 일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의 숙제를 봐달라고 하거나 요리를 잘한다고 해서 매번 잔치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요. 이럴 때는 분명히 말하세요. 은퇴했으니 이제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가끔 도와드릴 순 있지만 정기적으로는 어려워요. 셋째, 금전적인 부탁입니다.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해요. 앞서 재정 관리에서 말씀드렸듯이 60대 이후의 돈은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어려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절하면 친구들이 멀어지지 않을까? 사실 진짜 친구라면 거절해도 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거절했다고 화내거나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거절의 기술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거절할 때는 단호하되 정중하게 하세요. 미안해 하면서 거절하면 상대방이 더 설득하려고 들어요. 정말 미안한데 사실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그래도 부탁이야 한 번만 이라고 계속 졸라댈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제 상황상 어려워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거절한 후에는 주제를 바꾸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어색해져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정말 소중한 것들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해요. 무의미한 부탁들에 끌려다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본인의 건강 관리,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 진정한 친구들과의 깊은 만남.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현명한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관계와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오래갑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대신 나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를 보여주는 것. 내 건강을 과신하지 않고 소중히 돌보며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기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며 진정 필요한 곳에 힘을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노년은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 이막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아끼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다. 이 말을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